파월 발언에 비트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금세 사라졌죠. 반면 이더리움은 조용히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비트는 무너지고 이더는 치솟는 이 상황,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잭슨 홀에서의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자 비트는 급격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오히려 더 저점을 낮추면서 그 상승분을 모두 되돌렸죠. 특히 일요일 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먼저 청산맵에서 금요일 파월 연성과 함께 이 상승에 굉장히 작은 숏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숏 포지션의 청산이 작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일요일날 이 하락에 굉장히 많은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비트와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파월의 발언 때 급격한 두 자산 모두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이전에 있던 이 21년 고점 연결 라인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트가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 월요일 새벽, 일요일 캔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신고점을 확실하게 넘어서니까 우르르 급락이 나온 거죠. 자, 이 상반대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지금 이더리움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에서 이더로의 자금 이동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그런 사이클 막바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을 이끌고 이더를 비롯한 알트들이 마지막 버블을 만들면서 불꽃을 내뿜고 그리고 사이클이 종료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 신고점 새벽에 있었던 이 포인트들은 이전 사이클에서 학습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보여줬던 거죠. 사이클 막바지가 왔다는, 이미 학습이 된 시장은 이를 미리 시장에 반영하였고 이렇게 월요일 새벽 물량을 던지면서 이더도 같이 하락한 상황. 거기에 이번 시즌의 특징이죠. 이 기관들이 주도하는 형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작게 박스를 만들고 있는 이런 비트의 힘을 못 받는 모습은 전 세계 시총 상위를 차지하는 다른 자산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거느린 메타보다도 위에 있고요. 아람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 대만의 TSMC보다도 상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이 애플을 넘어서고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획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전체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요. 전체 시총 2위인 엔비디아 역시 지금 보시는 이 일봉 차트에서 8월 내내 지금 고점을 못 넘기고선 박스권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잘 올라오는 듯 하였으나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고선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구글과 애플은 잘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엔비디아와 마소와는 다르게 이전 고점들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자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라는 거죠. 지금 전체 자산 시총 1위인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정말로 작고 지루한 그런 박스권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금과는 역상관관계인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얘가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여기서 뭘 하려는지 방향을 아직도 안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흐름과 같은 현상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 초점은 이 미국의 기술주 버블과 연결됩니다. 지금 보시는 S&P 500 주봉 차트에서 이런 22년도, 25년도 고점을 연결한 추세 라인을 확실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금 이런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뭔가 정책적으로 나와서 이 고점 추세선을 넘긴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S&P 500은 이전부터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 그리고 V자 반등을 잘 해오던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서 이 S&P 500은 이렇게 횡보만 해도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S&P 500은 항상 계속 신고점을 넘겨오면서 이런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해 주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분명 오르기는 하는데 뭔가가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가지 못하면은 어떠한 자산이든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 전에는 마지막 버블을 만들고 하락을 합니다. 자,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흐름에도 이런 기술주들, 지금 사실 AI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는 방편이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을 이끌어 갈 만한, 그리고 코인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잘 나가고 미래 화폐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도 언제나 그 실체가 없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버블의 끝자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특히 지금 올해 시즌에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기관장들이 들어오면서요. 그리고 시총이 지금 6위인 상황에서 21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년도에도 비트의 시총은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조금 더 밑에 있긴 했었죠. 하지만 이들이 올라갈 때 비트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지금 전체 시총 보세요. 지금 아마존하고 구글까지는 그렇게 비트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트코인은 꽤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이 부분을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요소, 만일 좀 화폐 개혁 같은 게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그런 게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 그러면은 제가 보는 미 증시 흐름은 여기서 지금 바로 내려온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원래 가던 흐름대로, 미 증시는 이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냐가 정상적인 흐름이지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흐름보다는요.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다시 이 범위까지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도 막바지 불꽃을 뽐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124K 포인트를 저는 충분히 한 번은 더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봤던 150K 부근까지는 조금 목표가가 조금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저점 부근이요. 지금 중요한 건 사실 고점을 넘기는 것보다 저점이 어디냐지가 더 중요할 텐데, 자, 이전에 있던 이 고점 그리고 이 고점 110.7K, 저는 이 구간에서 한 번은 유동성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텔레그램에 한번 올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터는 그런 무빙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많은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고, 이 금요일 이 상승은 그냥 가짜 상승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빈 공간이 있던 이 부분을 8월 달에 지금 채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110K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미 다 테스트가 완료된 이 구간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완전히 하락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0K는 더 이상 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꼬리로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럴지언정 굉장히 빠르게 다시 한번 이렇게 116K에서 이 포인트에서 머물다가 올라가고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제 목표가를 원래 150K로 보고 있던 포인트를 이 124K를 살짝 넘기는 한 130K 부근으로 고점을 조금 낮췄습니다. 110K를 더 이상 깨면 안 되고 고점은 130K 부근 정도에서 일단락 되는, 그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알트코인 살펴보면요, 그 알트코인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요. 그러니까 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이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면서 그 자금들이 알트로 가는 흐름, 이전엔 그랬었죠. 이전에 있던 그 흐름. 지금 보면은 이 주봉 차트에서 지난주에도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최초 66%까지 갔다가 지금 57%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비트가 올랐다가 하락을 하면서 나온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알트코인의 이 주봉 도미넌스를 보면은 사실 뭐 알트코인들은 그냥 한마디로 비트 도미넌스는 분명히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 포인트가 비트코인 하락에 따른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었다는 거죠. 이때 오직 오른 거는 이더리움 도미넌스 뿐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도미넌스 추세선, 이 고점 연결 추세선, 이 포인트죠. 지금 대략적으로 18%, 이게 18%란 얘기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이더리움 시총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지금 7%에서 14%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전 고점 연결 추세선인 이 18%대까지 가면은 이더리움의 그 상승이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하고 이더리움 가격 차트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이 고점 연결 추세선일 때 항상 그 값이 고점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포인트, 이 18%는 이더리움의 고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뭐 그 값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대략적으로 뭐 6,0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겠지만, 이 부분은 실제 상황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룸은 남아있다. 자, 그렇게 이더가 지금 집중받으면서 상승을 할 때 제가 지금 고른 이런 세 가지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가 조금 더 상승을 하고 그리고 횡보하거나 늘릴 때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이때 알트가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 안에 올라올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이 세 개의 종목들은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알트들입니다. 자, 영상 아래 더보기란 신청하시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알트코인 세 종목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힘을 못 내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거는 사이클 막바지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마지막 불꽃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른 시총 상위 시장 상황과 맞추어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분출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야지만 이 물량들을 세력들이 우리 개미들한테 떨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목표가를 저는 150K에서 130K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가 다시 올라갈 때 정말로 마지막 알트코인 버블이 시작되는 사이클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실 겁니다. 비트 다시 가자를 외치고 이더 펄펄 날고 있고 알트 바닥에서부터 막 올라오고, 하지만 이때가 막바지 불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막바지 불꽃놀이를 잘 마무리하자는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욕심 때문에 놓쳐선 안 될 포인트, 이전에 있던 시장 사이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